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함께 시작된 남북한 평화 무드 속에서 강원도는 남북협력사업과 대북사업에 집중하면서 도약을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4.27 판문점 선언 이후 2년 만에 남북의 모든 통신 채널이 차단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냉전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경색에 빠진 남북관계, 강원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지난 4일이었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 부장이 담화 이후 9일 남북 간의 한라인을 포함한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이라고도 표시를 했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조치에까지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현재 상황을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경이었죠. 이제 7일쯤에 그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 근데 네. 과거에는 그 북한 제1부부장으로만 호칭이 됐는데 이번에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걸로 사실상 그렇게 밝혀지면서 전면에 나서서 사실 그게 그때는 김여정 부부장이 나선 게 이례적이었다는 평가가 주목됐는데 그게 아니라 남한에 대한 협박수가 계속 상승 일로를 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난 어제죠. 9일 날에 바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남한을 그러니까 적으로 규정한 거, 이른바 대적이라는 건 적으로 규정한 건데 이게 대북 포용 정책을 펼쳤던 김대중 정부 이후에 20년 만에 처음 등장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북한과의 어떤 평화 무드 속 관계를 좁혀놨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게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단어가 대적으로 규정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눈에 띈 대목인데 거기에다가 예고한 대로 폐쇄 예고했었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통신선 끊었죠. 그다음에 군 당국 간 서해 통신선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노동당 간의 정부 청사 간의 한라인도마저도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최고위층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그 한라인마저도 끊은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국제상선 공통망이라는 이른바 항만이 다니는 이런 통신조차도 다 전면 차단해버렸어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갈등이나 굉장히 어떤 서로 불편함이 생기면은 연락을 끊잖아요. 이게 바로 그 신호를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로서는 좀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거에도 사실 이렇게 한 건 6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 부위원장을 필두로 한 그 특사단이 오면서 사실상 이게 다 복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복구가 된 게 다시 2년 5개월 만에 끊어져 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여기서 우려스러운 대목이 남북 관계가 다시 평창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긴장과 대치 국면이 지금부터 벌어지는데 어디까지 갈 건지 사실 지금 가늠이 안 되는 게 가장 지금 이번에 어저께 대적 규정으로 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좀 무게감이 다른 게 그런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한 일주일 전에 4월 20일 날에 각 수장관이 말씀하셨던 한라인이 연결되면서 역사적인 의미도 있었는데요. 우리 연락 채널을 남북한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단절과 복원을 반복해 왔었는데 이번에 북한이 이 같은 입장을 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례적으로 보는 거는 북한 정부가 북한 당국이 이제까지 탈북자 문제와 삐라 이른바 전단지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물밑에서 북한이 굉장히 아파했던 부분이 바로 그 확성기하고 이 대북 전단지였어요. 그래서 확성기는 9.19 군사합의 때 폐지하기로 약속에 대해서 다 뜯었잖아요. 그런데 이 삐라, 이른바 대북 전단지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과 우리가 사실은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좀 북한이 불편함을 표시했어도 이렇게 대놓고 탈북자라는 표현을 쓰거나 이렇게 삐라가 만약 북한의 존엄을 해친다거나 신성하게 존엄을 해친다거나 이런 표현 안 썼는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들고 나면서 지금 북한이 굉장히 규탄대까지 였나. 지금 북한의 모든 기관단체들이 평양에서 지금 규탄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련의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삐라와 이게 정말 탈북자 문제만이 원인일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더군다나 주목하는 대상이 김여정과 김영철 라인이 이른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러니까 남한 사절단으로 온 거 아닙니까? 이른바 평화의 사도로서 온 거죠. 평화의 메신저로서 왔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대남 공격의 최전선에 선봉에 서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엄청난 화력을 동원해서 남한을 압박하고 있는 게 그게 더 지금 큰 부담으로 오는 겁니다. 왜 그 화해의 메신저들이 공격의 선봉에 섰는가? 그렇다면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가장 이제 우세한 그 추론이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북한의 민생을 챙기고 동생 김여정과 김영철이 이제 말하자면 역할을 분담해서 남한을 압박하는 이른바 이제 그 굿캅 배드캅 전술을 이제 쓰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근데 북한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강수를 두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중국과의 지금 교역망도 차단돼 있고 그러니까 많은 국제사회 지원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경제난이 겹쳐서 네. 그 불만과 불평이 분노가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차원에서 예. 남한 정부를 겨냥했다라는 이제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민생을 챙긴다. 그래서 지난번 잠적 20일 만에 처음 나간 곳이 이제 순천에 있는 비료공장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엊그제 이제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평양 주민들의 어떤 이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아주 네.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추론해 본다면 가장 이제 합리적인 의견이 하노이 논의 이후에 북한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여러 가지 가중되고 있고 네. 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돌파구를 남한 정부를 대상으로 했다. 왜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예. 대선이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돈 부담과 그다음에 괜히 또 큰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에 북한에 미국에 또 이런 타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가장 그 중에서 좀 약한 고리라고 판단된 남한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제재를 좀 푸는데 미국을 설득해달라 이렇게 좀 우회적인 압박 전략으로 보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압박 수위를 높여가면서 대남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출연을 해보자면은 이제 경제적인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 전가와 그렇죠. 네. 또 내부 결집을 위해서 이러한 압박 공세를 그렇죠. 이어가고 네.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러한 남북 관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북측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서 도내에서는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혹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총선 이후에 여권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동력을 더 실어서 앞으로 북한과 그런 좀 관계를 좀 밀접하게 더 해라는 그런 정치적인 사실은 용인을 해준 걸로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남북 관계가 이제 말하자면 북한에서 막혀버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지금 한참 동력을 가지고 가야 될 상황에 이렇게 된 것이 가장 지금 뼈아픈 것인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의욕을 가지고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기에 암초를 만난 셈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또 사실 여기에 저 강원도가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뭘 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이게 네. 어떤 그 대한민국 정부도 정부지만 국제사회 공조까지 이제 있는 것이 대부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일희일비 하지 말고 좀 장기 과제로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추진해 봐야 되겠다니까 특히나 이제 남북 관계는 그동안 변곡점들이 무수하게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즉자적 반응을 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잘 관찰하면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의 도구들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서 이제 강원도 입장에서는 좀 관망하는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북측의 의도와 또 배경을 상세하게 분석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그렇죠. 것이 네. 필요할 것 같은데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는 사실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고성 등 접경 지역의 경우는 단절되었던 금강산 관광재개 등 남북 협력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 같은 분위기라면 남북 협력 사업 또다시 답보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역점을 가지고 추진해온 사업이 굉장히 지금 그런 평화 구상들이 올스톱을 맞을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체가 지금 위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 편성하려던 이제 강원도의 전략도 지금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가장 이제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일단 금강산 관광 재개가 지금 어렵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네. 금강산 문제가 이제 지난번 김여정 담화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금강산 관광 폐지하겠다. 그다음에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실 협박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지난해 10월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 남측의 시설물들 너절한 것들은 싹 드러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네. 사실상 시한부 철폐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더 센 강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어떤 이 상징적인 그러니까 상징적인
이제 압류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 이게 실제로 뭐 폭파되거나 철거된다거나 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말해 그것은 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압박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우리로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네. 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사실 설악권과 금강권 그다음에 원산 갈마지구를 묶는 동해안 관광 공동 특구 조성 사업을 사실 계획하고 있었어요. 예. 강원도 차원에서 예. 이것도 사실 지금 이제 암초에 걸린 셈이 됐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남북 고성군을 합해서 우리가 남북 분단도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의 고성군을 합해가지고 거기다가 유엔 평화 특별지구 조성하자. 네. 이것도 사실 계획이 있었는데 예. 이것 또한 지금 사실 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네. 게다가 또 지금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다가 평화기념관을 건립하겠다. 이것도 또한 동력을 잃었죠. 네. 그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남북 협력 사업으로 이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예비 타당성 면제까지 예. 된 그 동해 북부선 철도 사업이 현재 남측 간 연결 중이잖아요. 그런데 북측과 연결이 될 일은 이제 아주 무망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지금 이런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더 이어진다면은 뭐 이게 교류는 고사하고 지금 뭐 더 전선으로 대치하지 않으면 다행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지금 강원도가 역점을 들인 한 4가지 사업 이런 것들과 함께 그다음에 그 강원도가 사실 남북 SOC에 대한 공동 사업을 하면서 산림이라든가 문화체육 이런 예술 이런 각 부분에 대한 사업도 사실 염두에 뒀는데 네. 이것 또한 지금 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네. 좀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남북 관계의 교착 상태에서 사실 돌파구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네. 참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요. 특히 또 북한에서는 대남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 이러한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당장의 강원도에서 말씀하셨던 추진 중인 대북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게 자명한 사실인데요. 네. 특히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아까- 점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정도 외에도 사실 올해가 한국전쟁 70주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철원에서 이제 6.25 전쟁 70주년 해가지고 도민 대통합 평화기원 행사를 사실 좀 하려고 했던 거죠. 네. 이달 말쯤에 6.25. 네. 근데 70주년인데, 근데 이것 또한 이제 뭐 평화 이니셔티브가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지만 네. 이것 또한 지금 굉장히 동력이 상실되고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상징적으로 할 수 있거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거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암초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더군다나 이 문제가 앞으로 어디까지 언제까지 얼만큼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당장에 우려되는 것들은 이 사업을 못하는 거지만 더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이 사업의 동력 자체가 꺼지고 앞으로 더 무망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남북 관계가 그런 이제 그야말로 긴장과 대치 국면으로 치달을 경우는 참 우리로서도 정말 난망한 일이 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더 안타깝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남북 관계가 교착됨에 따라서 앞으로 또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또 북한의 형태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또 북한의 주장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금강산 관광 폐지와 개성공단의 완전한 철거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 폐쇄와 더불어서 9.19 남북군사 합의가 폐기될 경우 또 접경 지역 등 군사 문제에 있어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많죠. 지금 뭐 접경 지역에 일단 군사 지피들도 지금 사실상 양쪽 9.19 군사 합의에서 철거됐는데 이것이 다시 이제 복원되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이 국지적으로 제한적으로 군사 도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른바 지금 그 그러니까 대북 비라 문제, 이른바 네. 그 전단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띄울 때 북한이 고사총을 쏴요. 네. 그럼 이게 남측으로 탄환이 떨어지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응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 쌀 같은 것을 담은 페트병이 이제 돌아다닐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정밀 조준 사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른바 타격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 우리로서도 어디까지 응전해야 될지. 왜냐하면 그게 다 접경 지역에 관할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이 지난 2003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육자 회담을 하면서 군축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풍계리에다 핵실험장을 건설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지금 남측의 험한 말들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도 미사일 혹시 발사 준비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많은 군사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전술들을 이제 준비할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로서도 이제 그 접경 지역뿐만 우리는 지금 접경 지역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네. 결국에는 지금 북한이 이제 군 통신선을 차단한 것은 이제 네. 9.19 군사합의 파기를 염두에 둔 예고편이 아닌가라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연락을 주고받을 경우엔 어떤 일이 벌어질 경우
서로의 의도를 좀 알 수가 있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뭐 전혀 이제 여기에 대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게 될 경우에는 이건 굉장히 그다음에는 우리가 되돌이킬 수 없는 그야말로 그런 아주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참 우리로서 뾰족한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만은 일단 그 정부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북한을 좀 달래면서 안정적인 상황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인 또 이 도발에 대비한 안보 점검도 네. 내부적으로 충실하게 해야 하는 그런 네. 지금 이중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온 이러한 돌들을 이번에 육상과 해상, 공중 이렇게 모든 것들에 대한 물리적인 충돌을 배제하자는 이번에 9.19 남북 군사 합의가 폐기될 경우 상당히 남북한을 둘러싼 군사적인 긴장감이 고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될 그렇죠. 것 같은데요. 또 남북 관계에 민감한 위치에 있는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번에 북측이 둔 강수 어떻게 받아들이고 향후에는 또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참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정부가 못했을 때도 우리가 민간 차원의 여러 가지 교류나 이러면서 물꼬를 터갔거든요. 네. 뭐 스포츠라든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도 물꼬를 텄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워낙 큰 단위에서의 이제 긴장 국면이 조성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문제를 별도로 풀 수 있는 뭐 힘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이 마땅치가 않다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인 건데 그래서 네. 저는 일단 가장 먼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의 이제 그께서 이제 6.15 남북 공동 선언 15주년, 20주년을 맞아서 이제 메시지를 낼 거예요. 네. 이걸 한번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문 대통령께서 얼마만큼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는 것을 저는 6.15 남북 공동 선언 20주년 메시지에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또 느끼게 된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굉장히 상황 관리를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측면이 네. 어저께 이제 북한이 이런 대적으로 규정했는데도 NSC 이른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 않았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북한의 의도를 지금 보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로서는 지금 가장 선제 조건이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네. 북한의 의도를 알아야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고 또 북한이 어떤 것을 또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물밑으로라도 이제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두 가지 상황 관리와 함께 안보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제 북한에는 성의만 보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비례 원칙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행동을 하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똑같은 이제 비례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이제 외교나 안보의 가장 그 기본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2015년에 이제 우리가 그 목함지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럴 때 네. 이제 우리가 북한이 이제 목함지대를 도발해서 우리 병사들이 다쳤을 때 우리가 그때 자주포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협상하자고 대화 요청이 온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정부의 저는 지금 아주 자세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5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동력을 잃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이제 중앙정부와 지금 현재 남북철도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지금 예타 면제가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네. 일단은 차질이 되지 않도록 외부 요인과 별개로 내부적으로 잘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그 정치적인 영향을 받더라도 그 전에 실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북한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국을 압박하거나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한테 꾸준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를 압박을 해가지고 좀 국제사회에 좀 제재가 있더라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내봐라라고 이제 아마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요구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대적으로까지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혼돈을 주는 것인데 네. 어쨌든 저는 북한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단시간에 과거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흡을 좀 가다듬고 중장기적 시각을 갖고 우리도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국민의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의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우리는 이제 또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법률에 또 도움을 받는 우리 민주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잘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강원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네. 시간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이제 좀 부담으로 다가오겠지만 절대 일희일비하지 말고 예. 냉정함과 함께 정부와 한번 조율을 잘 맞추면서 내부적으로 점검할 건 점검하고 예. 준비할 건 준비하는 그런 지금 상황 국면이 요구되고 있다. 이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면서 또 안보 점검을 내부적으로 또 충실히 하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서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